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2일이고요. 지금 오후 2시 16분 지납니다.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봐야 될 종목은 삼성전기 볼게요. 요거 보기에 앞서서 잠깐 요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요.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볼게요. 잠깐 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잠깐 보게 되면 어제 대비 한 1.5% 정도 빠집니다. 그죠? 늘 제가 이거부터 체크하자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수가 빠지면 겁부터 먹지 말고 어디까지 빠질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미리 좀 생각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면 그 부분을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매매 원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주봉이에요. 그죠?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이 상태로 밀리면 여기 3000포인트 정도 보이죠? 그리고 요게 일봉인데요. 요게 일봉인데 얘가 밀린다면 얘도 3000포인트 정도 보이겠죠. 이렇게 추세대로 보면. 그리고 요걸 보게 되면은 왼쪽 위에가 월봉인데 여기가 거의 3000포인트 부근에 밀리더라도 여기 다 지지점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3000 지금 162포인트인데요. 밀린다면 3000까지를 열고 일단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탈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오랫동안에 올라오던 대추세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약간 빠지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선인 어찌 보면 이 지지하장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이 여기 3000선까지는 아직 이렇게 튼튼한 자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장이 지금 폭락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그렇고 오히려 밀리면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만약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미리.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려고 하는 종목은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는 워낙 대형주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 아는 종목이니까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 좀 전에 봤던 그 종합주가지수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삼성전기는 거래소 대형주입니다. 전기전자업 중에 있고요. 그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액면가 5천원이고 자본금 3,070, 3천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3,734억이니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1천억 정도 되니까 다 아시겠지만 뭐 대형주 중에 뭐 큰 회사죠. 삼성자가 들어가면 일단 뭐 보증수표가 되는 회사들이니까. 자, 볼게요 먼저. 여기서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연봉을 먼저 볼게요. 연봉을 보는 이유는 이 주가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그 동선을 체크하면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삼성전기는 2010년 정도 10년 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이 고가가 있었던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어쩌면 삼성전지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여기가.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저항이었던 자리가 소위 말해 저항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다 이런 개념을 쓰게 되면 22만 3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쩌면 이 자리까지가 눌림을 주고 그죠?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로 바뀌면서 튀어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저가가 16만 5천원, 지금 현재 주가 이 중형주가, 이 대형주가 한 6%까지 빠졌다는 것은 이게 많이 빠진 거죠. 오늘 하루만 빠진 것만 봐도, 그죠? 그럼 뭐 구조적으로 나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좁혀가 볼게요, 이제. 연동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가 또한 거래가 많은 가격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구역에서 이게 매집이 된다면 한 번 더 치고 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무너져서 올라오면서 저항이 돼버리면 이게 매물 저항이 되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벼버렸죠. 그럼 다음 자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12만 5천원까지 열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연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월봉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파동을 조금 구체성 있게 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여기, 16만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자리는 16만 4천 5천 원짜리가 지금 딱 지지하장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기 15만 원대 있잖아요.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다시 그리게 되면 최근에 여기가 저항대였었죠. 작년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었는데 그거를 작년 말쯤에 돌파시키면서 주가가 한번 쫙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밀리면서 지지와 저항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이 구간이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구간이 지지 가격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지 가격대.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부터 16만 5천 원 사이가 약 그 15,000원 정도 사이를 가격을 두고 이 강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해 놨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주가가 여기를 지지해서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얘가 떨어지고 나서 저항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헤드가 될 것이고요. 헤드 머리가 될 것이고 여기가 숄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밀려서 들어가게 되면 대응을 해주면 될 건데 1차적으로 또 올라오는 선이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선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삼성전기는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그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이 자리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 침체로 들어가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고 이 공존의 구간에 들어가겠죠. 여기는. 따라서 지금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무척 중요할 거예요. 만약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좀 길어지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1차 지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있는 거고요. 그죠? 1차 지지대. 그리고 2차 지지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를 들어갈 때 뭐 손절하려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그죠? 장기적으로 좀 그냥 보유하려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부터 10만 원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 삼성전기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킹 포인트로 한번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봉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15만 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땡겨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같이 봤던 여기하고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현재 이 가격대가 지지 가격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역에서가 1차적인 자리가 되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월봉에 설명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선이 있으니까, 여기 10만원 부근이 다시 2차적 가격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서는 삼성전기를 손절하려고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표 같으면 살래? 만약에 우량주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내가 직업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그러면은 적금 부듯이 넣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라는 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돈이 뭐라 그럴까 없는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 만약에 얘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 자금이 단기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기는 지금 어쩌면 좋은 기회의 자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이렇게. 과거에도 지나간 흔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갔는데 이렇게 가는 동안 반등을 하면서 부딪혔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넘어가면서부터 장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를 한번 지나간 거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만큼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걸렸고 여기 걸렸는데 이 자리를 지지 삼아서 갔잖아요. 그죠? 다시. 그럼 여기도 그런데 보시면 한번 이게 걸리면은 이게 좀 정체가 되면서 가는 구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해도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 기간이 좀 힘들어져. 근데 만약 1, 2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죠.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기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미리 마음 생각하고 들어가실 거야, 아마. 그러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를 잠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 뭐 다 아니까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요게 2020년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보세요. 그죠? 오히려 올해 들어오면서도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죠?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선행적으로 미리 반영이 돼서 누군가는 이익 실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구조적으로 나빠서 꺾인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눌림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일단 판단해 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보다 이 다음에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이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나 밀린다 하더라도 뭐 이 밑에 있던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은 이상은 주가는 반대로 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죠. 정체라거나. 그러면 조금 얘가 조금 안 좋은 형태가 돼서 밀린다면 아까 봤지만 우리가 10만 원대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가 밀리면요. 뭔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뭐 나중에 그 적자로 돌아서거나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지금 연간 실적도 괜찮아요. 괜찮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어때요? 괜찮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내용이나 내재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일단.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세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 뒷배경이 보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를 운영하는 또 내부진에 또 사정이 있거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지금 15만 원하고 16만 원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것만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한 뭐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봐도 이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구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그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삼성전기 뭐 이렇게 뉴스 하락 중 뭐 나와요. 그죠? 뭐 하락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삼성전기 공매도 뭐 거래되면 대폭발 뭐 이 공매도 지금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락폭 맞고 계속 무너져 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만 기회가 삼으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왼쪽에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아래 일봉을 통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자, 일단은요, 15만원하고 16만원대가 이렇게 줄이 쳐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그 월주일 같은 자리겠죠. 공통점 이렇게. 두껍게 칠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가격대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검정색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15만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대형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기적 파동을 한다면 15만원은 깨지 않고 반등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15만 원이 무너지면 이게 매물까지 쌓이면 다시 10만 원대 후퇴할 수 있으니까 요 점 감안하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건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 왜냐면 이건 이제 지나가서 무너진 선이니까 새롭게 이제 부딪힌다면 이런 식으로 부딪힐 수 있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선 이렇게. 15만 원 정도로다 라인을 이렇게 보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저 빨간 선 있잖아요. 저것도 중요한 추세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세 지지까지 두 가지가 겹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진행형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요. 자, 이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15만 원하고 1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중요한 지지대가 여기랑 이제 겹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막 사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운봉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들어왔다가요. 여기서 무엇인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부터 막 급반등하죠. 쫓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리면서 아마 받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린 거 있겠죠. 뭐 아까 보면 공매도나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네.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 흐름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2차적 흐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좀 보는 거죠. 여기 요 부분을. 네. 그리고 스탑해서 음봉 났다, 양봉 났다, 음봉 났다 하면서 이렇게 머무는 모습이 좀 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트렌드를 벗어날 때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벗어나는 모습이 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전 요런 데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잘못돼도 손절을 짧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은 기술적 반등이 일단 이 트렌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걸 높이면 이제 그러면 이 추세까지 높이게 되면 이걸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흐름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보면 저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열린다면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또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열리잖아요. 약 30만원, 25만원까지 그렇게. 제 얘기는, 손절은 매우 짧아져요. 그죠? 손절은 매우 짧아지지만 열린 공간은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만원대 매물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원까지 내다보고 본다면, 그렇게 위험한 매매가 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삼성적인 기회를 주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보시면서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여기서 16만 5천 원과 10만 원에서 이 부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조금 강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개인적으로 전 이런 모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간단해요. 15만 원 이탈하면 그냥 던질 생각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손절이 짧잖아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앞뒤, 이게 맞느냐, 틀리냐 보다도 리스크 관리하기에는 너무 좋은 흐름이 나오고 만들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그 주식 매매를 해오지만요. 이 손절이 두려우면 매매 못 합니다. 그리고 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면. 근데 내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물리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물타기가 나오죠. 습관처럼. 네, 물타기. 이런 매매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타기는 한번 걸렸다면 뭐 그냥 답이 없죠. 이것도 되게 좋은 회사는 맞지만요. 우리가 사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례를 보면서 삼성중공업 사례를 보면서 이것도 다 누구나 좋은 회사라고 그때 다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주가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은 부동에 보시면 얘도 K200, 즉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예요.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한번 꼬꾸라지면 이런 형태가 안 나온다는 법이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순위를 둔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삼성전기도 혹시나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니까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길 이탈해서 이 지지하정을 강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길 이탈해서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이렇게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매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자체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예. 이걸 안 하게 되면 한번 걸리면 주가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기 한번 요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요게 가장 지금 기회를 주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도 너무 짧아요. 예.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사지 마시고요. 적어도 멈추는 거 보고 사세요. 예. 왜냐면 또 음봉 떨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15만원까지. 적어도 양봉 났다, 음봉 났다, 양봉 났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사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지금 음봉 나오니까. 그래서 천천히 사는 게 좀 기다리면서.